조기 대선 전국 속에서 이 탄핵 심판 시계도 빨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주 단호한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다음 달 13일 이전에 결론 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자,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초 대리인단 측은 이 재판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오는 금요일이죠. 24일 대신에 3월 2일이나 3일로 최종 변론을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헌재가 결론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올 건지 내일까지 확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출석 여부를 단 하루 만에 알려달라 이 헌재 입장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물론 이제 헌재가 이 재판을 신속하게 하고 국정보건법을 취소하겠다 그 취지는 뭐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에게도 최소한의 그 시간적 여유를 주고 출석 여부를 가려야 되는데 네. 단 하루 만에 대답하라 이렇게 들미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급급하면서 하루 만에 어떻게 그 가부간의 결론을 내려달라. 예. 이거는 저는 헌재가 너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리인단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이 헌재 변론 과정은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고 예. 지금 이제 또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 또 청와대 측과 계속 협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지금 모르는 내용도 아닐 거고 24일까지라면은 이제 출석을 해서 뭐 이 진술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출석 여부를 네. 단 하루 만에 알려달라 이렇게 네.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부적절하다는 거죠. 대통령이 뭐 지금 따로 직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데 네. 출석 여부는 상당히 신중하게 본인도 원래 그 기존 방침이 네. 자기는 계획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출석을 하는 길은 기존의 방침을 바꾸는 것인데 네. 이런 것을 갖다가 하루 만에 그냥 결정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대통령이 이제 최종 변론에 출석하더라도 뭐 질문은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네.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가지고 헌재 측에서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네. 대통령이 출석하면 국회 소추 측과 헌재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언론 인터뷰가 공개되기 때문에 네. 원래 그 형사재판에서 최후 진술할 때 그 질문을 하지 않는 것과 대비해가지고 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당연한 그 질문과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대통령이 무슨 최후 변론만 조건으로 해가지고 헌재 출석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입장은 당초에 아니셨다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그 질문을 다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후 진술만 하겠다 이런 입장은 당초에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헌재 측에서 언론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는 입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형사 최후 변론에 한 그런 사례와 다른 언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질의를 한 거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일어난 일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제 그렇죠. 김평우 변호사님이 이제 하신 행동이 그 12시 이제 점심을 먹고 변론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이제 재판부가 퇴장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고함을 지르면서 반발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행동이었나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그날 그 김평호 변호사님께서 본인이 그 당뇨가 있고 지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시간 되면 그 시간이 되면 그 식사를 해야 되는데 당뇨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그 식사를 안 하면 그 건강에 상당히 그 어려움이 다른 데 따라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렇게 건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면 제가 변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제 그 변론을 딱 막으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께서
그러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변론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예, 그걸 이제 거절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래도 김평우 변호사님은 그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가지고 네. 그래가 그 더 이상 거론하기 자제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걸 안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뭐 그런 입장이시면은 그렇게 알겠고요. 예. 일단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정미 지금 권한대행은 내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아마 내일까지는, 오늘까지 아마 출석 여부를 네. 아마 22일 날 또 재판이 있잖아요. 네. 예, 22일 날 재판이 있으니까 그 다음 재판 때까지라도 그 알려달라고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순리였는데, 네. 그렇게 얘기한 것이 너무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일단 재판관이 그렇게 그리고 요청을 했으면은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요. 그리고 네. 또 헌재에서 고영태 증인 녹음 파일을 증거로 하지 않겠다. 또 탄핵 사유와 무관하다. 네. 녹음 파일 법정에서 듣지 않겠다. 그리고 20일 날 증인 불출석하는 증인이 22일 날 귀국하기 때문에 네. 그 귀국한 이후 가까운 지일 내에 이 재신청을 또 하는 걸 갖다가 또 기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회 소추위원장이 과거에 언론 인터뷰에서 3월 9일 탄핵 헌재 선고, 네. 그리고 그러자 언론 인터뷰가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4월 5일 대선 이렇게 네. 언론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런 그 언론의 말도 안 되는 보도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언론 보도를 혼란을 초래한 그 국회 소추위원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야 됐는데, 네. 중대한 결심을 표명하는 그 얘기를 다시 하시는 그렇죠. 거. 예, 알겠습니다.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어제 보도가 나와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JTBC에서 지금 지미 리라는 재미동포가 JTBC를 미국 법원에 고소했다는 내용의 이 가짜 뉴스. 어제 이제 실체를 이제 보도를 했는데 서 변호사님도 이 보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신 걸로 아는데요. 이게 좀 무책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다시 얘기해 보세요. 네. 어제 이제 태극기 집회에서 예. JTBC의 이 재미교포들의 소속 뉴스가 이제 가짜 뉴스로 밝혀졌어요. 사실상 어제 직접 해당 방송사에서 취재를 했는데, 근데 서 변호사님도 이 집회에서 이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발언을 하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니 거기서 발언한 것이 아니고, 네. 거기서 태극기 집회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고, 네. 지미 리라는 분이 네. 미국에서 왔다고 본인이 소개하고, 네. 그 JTBC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길래, 네. JTBC 태블릿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뭐 변희재 대표라든가 국내 그 보수단체들도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했다고 하길래 그거는 잘한 것이라고 이렇게 내가 얘기한 데서 불구하고, 네. 그걸 어디서 그 얘기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아니 태극기 집회에서 본인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길래, 네. 그렇게 그거 만약에 그 집단 소송을 했다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불구하고, 네. 제가 그 사람의 기자회견에 같이 뭐 동참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제가 태극기 집회에서 그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진짜 가짜 뉴스입니다. 그거는. 그럼 어디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를? 아니 그분이 네. 그 지미 리라는 분이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얘기인데. 그분이 예. 저한테 예. 자기는 그 미국에서 온 변호사인데 JTBC에서 집단 소송을 했다고 가길래 태블릿 PC와 관련해 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격려의 뜻을 얘기한 것에 불과하지, 네. 제가 태극기 집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가짜 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이 뭐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군요. 얘기하길래 제가 덕담으로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데 불과합니다.
예, 일단 뭐 지금 헌법재판소의 자세가 단호하고 대리인단에서 계속 이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청하신 증인도 대거 취소를 하고 지금 재판소가 그런 결정하는 것 같은데, 자 만약의 경우에 지금 정말 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할 때 뭐 대리인단 총사퇴도 카드로 지금 숙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논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고영태 증인 녹음 파일을 증거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고영태가 사실은 보면 자기가 재단의 사무부총장에 들어가가지고 재단을 장애하겠다는 거, 그리고 뭐 700억 그 기금을 꽃감 빼먹겠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네. 그리고 또 심지어 다른 거 보면 500억도 뭐 해먹겠다는 그런 발언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뭐 36억 그 연구 용역비도 해가지고 나눠 먹겠다는. 그 얘기는 좀 수차례 하셨던 거니까 이제 그렇죠. 대리인단의 입장을 좀 알고 싶은데 뭐 총사퇴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 중대한 결심 여부는. 네. 앞으로의 현재의 그 재판 태도가 볼 때 그 3월 9일 선고 탄핵 인용 기정사실화 4월 5일 대선 이 언론 보도 그리고 소추위원 측이 그런 언론 보도를 초래한 거 이것과 교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단히 불공평한 편파적인 재판이 진행된다면 언제든지 중대한 결심은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중대한 결심이라는 게 대리인단 총사퇴 말씀하신 거죠? 이 카드를 지금 제가 쓰겠다 안 쓰겠다 이런 표현은 지금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음에 현재의 재판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결심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제의 재판 태도는 현재 재판 태도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너무나 부적절한 재판 진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국민 정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하여튼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